오늘 신화의 세계는 트로이아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일행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문학작품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겹쳐지는 내용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다루면서 트로이아 전쟁의 마지막 생존자의 죽음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전반적인 마무리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의 세계 서양 신화 부분을 맡은 강대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트로이아의 함락 과정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전쟁에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집에 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달리 구성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은 문학 시간 아니고 신화 시간이니까 그냥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마로스라는 땅에 상륙해서 해적질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니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해적질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하나니까 너무 놀라실 거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나중에 그 퀴클롭스 만났을 때 오디세우스 일행을 구해줍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지역 제사장인 마론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 집안과 함께 특별히 보호를 해줬는데요. 이 사람이 고맙다고 내준 포도주가 그 나중에 폴리페무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을 술 취하게 합니다. 우리 그 도기 그림에 이렇게 마론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자루가 있죠. 우리가 왼쪽에 볼 때 뾰족 모자를 쓴 게 오디세우스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모자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죠. 우리 스머프 모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프리기아 모자라 그래서 그 북방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X밴드 이렇게 가슴에 그런 것도 있고요. 밑에 타이즈 같은 것도 신었습니다. 자루가 쭉 쳐져 있어가지고 포도주라는 거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포도주 받아가지고 떠나다가 오디세우스 일행이 폭풍을 만나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 동안 이렇게 막 어디론가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환상의 세계에서 처음 겪는 모험은 로토스 먹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로토스라는 말은 지금 연꽃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로토스를 먹으면요,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집도 고향, 집도 친구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누굴 해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먹는 걸 줘요. 그러면은 고향에 갈 거를 잊어버려서 오디세우스 일행 중에도 한 사람 그거 먹고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끌어가지고 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연꽃 열매 중에 이렇게 환각작용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로토스는 연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뭔지 모르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만나는 사건이 그 퀴클롭스인 폴리페무스를 만난 사건입니다. 퀴클롭스는 종족 이름이고요. 폴리페무스는 개인 이름입니다. 이마에 이렇게 눈이 하나 있는 퀴클롭스, 그러면 퀴클 사이클 둥글다는 뜻이고요. 옵스 얼굴 또는 눈이란 뜻이라서 둥근 얼굴이 혹은 둥근 눈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어떤 섬에 가가지고 배들 다 놔두고 12명만 데리고서 자기가 탐험을 하러 갑니다. 가다 보니까 동굴이 있고 동굴에 들어가니까 막 새끼 염소, 새끼 양에다가 치즈도 있고 우유도 있고 신났어요. 그래서 다 부하들이 그거 가지고 도망치자고 그러는데 오디세우스가 말 안 듣고 나 여기 주인 만나서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선물 교환하겠다고 그래서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괴물인데 엄청나게 큰데 들어오자마자 일단 바위를 가지고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어요. 집안일을 막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발견을 해가지고 야 니네 누구냐 그래서 우리 트로이아 갔다 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쳐서 그냥 토막을 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 잠이 들었는데 그 부하들이 오디세우스한테 이 자를 죽이자고 그러는데 죽이고 나면은 그 바위 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12명 다 달려 들어가지고 밀어도 안 되는데 벌써 2명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2명이 죽고 낮 동안 있다가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에 또 2명이 죽고
6명이 이 괴물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마론한테 받았던 그 술을 그때 가져갔었거든요. 이 폴리페무스한테 줘가지고 폴리페무스가 마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 우티스다. 그런데 히라보로 영어의 노바디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페무스가 농담합니다. 너 내 마음에 드는데 우티스 내가 너 맨 나중에 잡아먹을게. 라고 그러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는데 그 사이에 낮에 만들어놨던 말뚝을 깎아서 이렇게 끄트머리 불에다 달궈서 똥 속에 숨겨놨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눈을 찌릅니다. 거울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굉장한 거인이 있고요. 왼쪽에 두 사람만 나왔는데 이렇게 장대 같은 걸로 눈을 찌르고 있죠. 그리고 그 거인이 손에 술잔을 들고 있죠. 어떤 그림에 따르면 한 손에 술잔, 어떤 그 한쪽에는 사람의 팔다리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대가 같은 공간 안에 그냥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페무스가 저렇게 눈이 찔려가지고 막 비명을 질렀더니 밖에 그 다른 퀴클롭스들이 왔어요. 야, 너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우티스가 그랬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면 아무도 안 그랬다는 뜻이구나. 그냥 기도나 드려라.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요 우티스란 말이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막 적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감옥이나 동굴 같은 데 갇히는 경우 있죠? 이거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갇힌 영웅이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를 말하자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밝으니까 폴리페무스가 자기 가축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혹시 타고 가나 그리고 막 더듬습니다, 손으로. 근데 오디세우스는 양을 2마리씩 묶어서 자기 동료들을 거기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요. 자기는 대장 수컷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나옵니다. 그림에 보시면요. 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칼을 뽑아서 상대가 이상한 눈치가 보이면 찌르려고 하고 있죠. 사실은 저것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우두둑하면은 우리 하반신 다 마비됩니다. 여기 목이야에 다 마비됩니다.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시고요. 자, 저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니까 좀 멀리 가니까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야, 이 바보야. 나는 우티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다. 라고 이름을 밝혀요. 그러니까 거기로 폴리페무스가 막 바위를 뜯어가지고 던지면서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인데 포세이돈 신한테 저 오디세우스 좀 혼내주라고 그래갖고 오디세우스가 그 후로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저기서 굉장히 좀 철없이 행동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디세우스의 성격 변화에 있어서 좀 전환점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무모하고 호기심이 지나치고 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그 좀 안 좋은 특성을 보이는데 그 후로 사람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바람들의 왕 아이올로스입니다. 이 왕은 이제 떠다니는 섬에 살아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오니까 굉장히 잘 접대를 해주고 한 달 동안 접대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집에 간다 그러니까 나쁜 바람을 다 자루에다 담았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는 좋은 서풍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 바람 자루를 가지고 배를 타서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그걸 지키다가 드디어 고향 땅 쪽이 다 왔습니다. 막 불도 보이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 순간에 잠이 듭니다. 오디세우스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오디세우스가 자니까 야, 이 안에 뭔가 굉장히 좋은 보물이 있나 보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래갖고 그걸 열었더니 거기서 엄청난 바람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도로 그 배들이 전부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다시 도와달라 그랬더니 당신 도와줄 수 없다고. 신들한테 미움받은 것에 틀림없다고. 그래갖고 쫓아냅니다. 거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자루에다가 여기 다리까지 이렇게 나 있는 자루죠. 가죽 그냥 통째로 벗긴 데다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옛날 인장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촛농 같은 거 떨어뜨리고 그걸 이렇게 저런 걸로 꾹 눌러가지고 인장 그 자국을 냈습니다. 밀봉할 때요. 자, 오디세우스가 요때까지 배가 12척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이렇게 배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신바트의 모험 같은 거 배 한 척이잖아요. 근데 트로이아 갔던 영웅이니까 배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배가 12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폭풍을 갑자기 만났는데 그 12척의 배가 질서정연하게 다시 왔던 데로 가는 거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래 배 한 척 이야기인데
서사시로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대도 늘어나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도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아이올로스의 섬을 떠나서 가다가 다시 이번에 식인 거인들을 또 만나는데 이 거인들 이름은 라이스트리고네스인들이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오디세우스네가 정탐하러 갔더니 먹을 거리 생겼다고 다 몰려 나와가지고 막 바위를 던지고 엄청난 거인들이 꼬챙이로 사람을 막 꿰서 참치 잡는 걸로 꿰가지고 식사거리로 다 가져갔어요.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요, 폼페이 벽화인데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배도 뒤엎고 있죠. 오디세우스는 저 맨 바깥쪽에 그때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배를 묶어놨다가 간신히 밧줄을 끊고서 자기만 도망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얘기는 이상하게 좀 우리가 그 지리 시간에 배운 피오르드처럼 돼 있어가지고 바닷가까지 절벽이 와 있고 입구가 좁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수심이 깊은 널찍한 항구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입구가 좁아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 얘기가 오디세이아 보면 굉장히 축약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식인 괴물 이야기가 퀴클롭스 이야기 다음에 잇따라 또 나오니까 요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걸 빼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배 11척 쓸데없는 거 없애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이아 이야기에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동료를 잃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좀 기가 죽었어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간 데가 키르케의 섬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서는 몇 명 남은 사람을 두 패로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한 패는 기다리고 한 패는 이제 정탐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아름다운 집이 있고 막 이상한 짐승들이 막 사자도 있고 막 늑대도 있고 그런데 사람 보고 막 꼬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문 앞에 서서 부르니까 안에서 노래하면서 길쌈을 하고 있던 여자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우리 옛날 얘기 나오는 것 같죠? 들어오라 그래갖고 음식을 내놔요. 근데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돼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 돼지우리에 갖다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에우릴로코스라는 사람만 안 들어가고 밖에서 보고 있다가 오디세우스한테 달려가서 이러저러 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그럼 가보겠다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헤르메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몰리라는 약초를 줘요. 이거 갖고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어떤 책에 보면 그거 뭐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오디세이아에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어떻게 썼는지. 그냥 갖고만 있어도 부적처럼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가니까 키르케가 또 오디세우스한테도 음식을 권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요. 컴컴해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거울이 뒤에 있어가지고 거울의 오른쪽에 오디세우스가 들어왔고요. 자,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술잔을 내밀고 있고요. 여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돼지 주둥이가 조금 보입니다. 아마 사람이 변해서 된 그 돼지 같아요. 자, 저 음식을 줬는데 오디세우스가 안 변하고 이렇게 지팡이로 건드려도 안 변해요. 그러더니 오디세우스가 칼을 뽑아서 위협을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나랑 같이 잠자리에 들자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보면은 그 마법의 약도 나오고요. 마법 지팡이도 나오고 한 마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마법도 있고 마법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민담에 항상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디세우스를 저 키르케가 자기의 연인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먼저 맹세를 시켜요. 그냥 하면은 또 무슨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킨 다음에 받아들이고 자기 부하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1년 동안 막 꿈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키르케가 그 전에 저승 갔다 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가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다들 울며 불며 저승으로 떠납니다. 저승은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 끝에 있어가지고 북풍을 타고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남쪽에 있나 생각할 텐데 옛날 사람들의 개념에 저승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방정토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땅덩어리가 가운데 둥글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 오케아노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세계의 동쪽에서 북풍을 받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저승강 두 개가 만나는데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착해서 구덩이를 파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승에 있는 혼령들이 그 피를 먹으면은 힘이 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테이레시아스라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노인이 오른손에 그 지팡이를 들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는 두 사람이 양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림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뒤에서 독수리한테 간을 파먹히는 티티우스도 있고요. 이 오른쪽 끝에는 그 돌을 계속 불러올리는 시시포스도 있고, 왼쪽에는 아마도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의 홀령으로 보이는 그러한 희미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테이레시아스는 전설적인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테이레시아스 만나가지고 집에 가는 길을 물어보나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키르케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저 테이레시아스는 그냥 가다가 태양신의 섬을 조심해라. 그리고 너 집에 간 다음에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만 해줘요. 그래서 저기를 어쨌든 다녀오니까 저렇게 저승 가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우리 테세우스 저승 갔었죠. 테세우스가 자기 친구 부인 구해주려고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자기 친구가 있어서 같이 저승 갔었고요. 헤라클레스도 저승 갔었습니다. 머리 셋 달린 게 케르베로스 데리러.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결정적으로 저길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영웅들은 다 저승 가야 되는 걸로, 저승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를 갔다 오니까 키르케가 야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위험이 있다 그리고 가르쳐줘요. 그중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위험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세이렌들입니다.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요. 보통 날개 달린 여자들로 돼 있고요. 노래로 사람을 유인해서 배가 파선해서 다 죽게 만드는, 뭐 자기 가까이 와서 말라 죽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기 지나갈 때 딴 사람들은 전부 귀를 밀랍으로 막고요. 오디세우스만 돛대에다가 몸을 묶고서 저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 풀어달라고 몸부림치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친구들이 와서 더 꽁꽁 묶어가지고 음악은 들으면서 위험은 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대개 여기도 그림에 지금 그 세이렌들이 셋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돛대에 몸을 묶고 그 노래를 듣는 오디세우스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좀 알 거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식 요구의 상징으로 그렇게 꼽힙니다. 그 다음 만난 위험이 카립디스하고 스킬라라는 겁니다. 카립디스는 하루에 3번 물을 빨아들이고 3번 내뱉는 엄청난 소용돌이고요. 그리고 스킬라는 바위 동굴에 사는 괴물인데요. 이렇게 머리가 6개 있어가지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6명을 동시에 물어가는 그러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카립디스 쪽으로 가면은 배가 파손 돼서 다 죽겠죠. 그러니까 부하를 6명을 희생하더라도 그냥 스킬라 쪽으로 가라라고 그 키르케가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6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속담으로 우리말의 진퇴양난, 이쪽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경우에 카립디스와 스킬라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좀 많이 그려놨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벌거벗은 여자들은 세이렌들이고요. 거기 배가 있고 어떤 우리한테 그림자만 보이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 꽁꽁 묶고 있죠. 오디세우스 다시 묶는 거고요. 저쪽에 보면은 그 컴컴한 가운데에 있는 두루무로 이렇게 있는 봉우리에 사람이 이렇게 괴물한테 물려 올라가는 그림이 있고요. 밑에 보면 물결이 굉장히 험하게 돼 있는데 그게 카립디스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카립디스와 스킬라를 저기 스킬라가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옛날 로마 시대 컵에 이렇게 장식으로 돼 있던 건데 얼핏 보면 그냥 동전처럼 돼 있죠. 저기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다리 같은 게 양쪽으로 있고요. 가운데 여자가 있고 여자 허리춤에 개의 머리가 있죠. 개 짖는 소리를 낸다 그래갖고 나중에 저런 식으로 형상화됐습니다. 개들이 사람을 오른쪽에도 하나, 가운데도 하나 이렇게 물고 있고요. 여자가 또 사람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뱀머리도 나와 있죠. 저게 유명한 스킬라고요. 나중 사람들은 저게 시칠리아하고 이탈리아 본토 사이에 있는 양쪽 절벽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건 합리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원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상한 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난 게 테이레시아스가 특별히 경고했던 그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입니다. 여기 오디세우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상륙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신들한테 기도를 드리러 갔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오디세우스 결정적인 순간에 잠이 듭니다. 부하들이 그 태양신의 신성한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이 노해서 제우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놈들 혼 좀 내주라고.
그래서 갑자기 좋은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띄웠더니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서 배가 다 깨지고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 배 조각들을 모읍니다. 배 밑바닥에 있는 용고라고 배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돛대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걸 타는데 타고 있었더니 그만 그게 아까 그 지나왔던 소용돌이 카립디스 쪽으로 갑니다. 네, 오디세우스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카립디스가 막 물을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자기 조그만 뗏목에 올라가서 높이뛰기를 해가지고 옆에 절벽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요. 거기 매달려 있어요. 높이뛰기도 챔피언, 매달리기도 챔피언입니다. 그러다가 물의 방향이 바뀌어서 뗏목이 나오니까 다시 뛰어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헤엄을 쳐서 한참 간 끝에 칼립소라는 여신이 다스리는 섬에 갑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엉뚱하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거북이를 타고 있어요. 오른쪽에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잘 그려졌죠, 잎이. 제가 어렸을 때 원양어선 같은 거 탔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거북 타고 구조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 생각이 나는데 저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오디세우스를 맞아들인 칼립소라는 여신은 히라보로 칼립토가 숨긴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이나 숨겨놓고 있어요. 자기 애인이 되어달라고, 자기 남편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붙잡아 놓고 있다가 7년 뒤에 신들이 이제 그만 보내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냅니다.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칼립소가 동굴에 살기 때문에 칼립소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좀 지붕처럼 돼 있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뱃머리를 잡고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오디세우스하고 칼립소 사이에 잘 보세요. 날개 달린 꼬마가 이렇게 화살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사랑으로 자꾸 뭐랄까 애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칼립소는 할 수 없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뗏목을 타고 오디세우스가 가서 당도하는 데가 여러분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나우시칸의 섬입니다. 섬 이름은 스케리아인데요. 거기 가서 자기가 저런 모험했던 얘기를 다 해줘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스케리아에 도착하는 순간에 포세이돈이 보고서 또 이렇게 큰 파도를 보내가지고 다 파선이 돼서 한참 이틀 동안이나 헤엄을 쳐가지고 평평한 데 찾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폴리페무스한테 이름 가르쳐 준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봉변을 당한 사례고 오디세우스가 수영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입증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강물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데 거기 상륙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나뭇잎을 뒤집어 쓰고 자요. 그래서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다가 다음 날 나우시카가 빨래하러 나왔다가 그 하녀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이 물에 빠져가지고 비명 지르는 바람에 오디세우스가 깨어나서 나우시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는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왼쪽에 나무에다 막 빨래를 널어놨죠.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우시카를 만나러 가고 가운데 이렇게 아테네 여신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우시카네 집은 가봤더니 너무나 호화롭고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포구도 좋고 그래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싶은데 그거는 바다에서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저승이라고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나쁜 저승도 좋은 저승도 다 갔던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우시카네 아버지한테 접대를 받고요.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살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듣지만은 그냥 선물을 많이 받고 그냥 고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의 배는 막 자동항법 장치 있는 것처럼 저절로 가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태우고 가는데 오디세우스가 잠이 들어요 또.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놓고 선물과 함께 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깨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자기 고향인데 어딘지 모릅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까지 갔다 온 사람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에서 왕의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의식 수준도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제일 먼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들판에 있는데 거기 갔다가 자기 아들을 만나요. 자기 아들은 텔레마코스라는 사람인데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친구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 모험들을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 그 여행이 텔레마코스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복수할 때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 집은 그때 난장판이었어요. 오디세우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페넬로페한테, 오디세우스 아내한테 막 결혼하자고 들볶으면서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페넬로페가 자기가 시아버지 수의만 다 짜면은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고 그래갖고 3년을 버티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막 먹어치운다고 그 집 재산을 막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가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페넬로페가 이렇게 옷감을 짜고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악기 연주, 꽃 갖다 주는 사람, 뭐 저기 보석 가져온 사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저렇게 저러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늙은 거지꼴로 아테네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가가지고 문간에서 동태를 살피는데요. 밤중에 페넬로페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자기 오디세우스 아닌 척하면서 오디세우스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제 돌아올 거라고. 그랬더니 페넬로페가 고맙다고 늙은 유모를 시켜서 발을 씻게 해줍니다.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요. 오디세우스 무릎에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사냥 따라 나갔다 멧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흉터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때 그 늙은 유모가 발견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입을 막는데, 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음날 페넬로페는 자기 새 남편감을 정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남겨놓고 간 활을 가지고 활쏘기 시합을 엽니다. 그걸 이렇게 줄을 걸어서 당겨서 도끼 12개를 통과하는 게 목표인데요. 딴 사람들 줄도 걸지 못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나와서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고 줄을 너무나 쉽게 걸어가지고 그거를 뚫고, 그 다음에 곧바로 딴 사람들 해가지고 그 부혼자들 다 쏴 죽여서 그 자리에서 한 방에서 108명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동화들 끔찍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활을 쏘고 저 사람들 막 상들어서 막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텔레마코스 옆에서 창을 던져서 아버지를 도와줍니다. 저렇게 다 쓰러뜨렸는데 페넬로페가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거든요. 수수께끼입니다. 이 집안에 이상한 침대가 있어요. 땅에서 자란 나무를 대충 다듬고 자르질 않고 기둥을 3개 더 세워서 침대를 짜고 거기다 벽을 둘러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보다 전에 침대 전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침대인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페넬로페가 그걸 수수께끼로 내는데, 자, 수수께끼 맞춰보세요 그러지 않고 오디세우스한테, 야, 그 침대 하녀한테 내오라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화를 내요. 누가 내 침대 잘랐냐고. 그러니까 그게 수수께끼 맞춘 겁니다. 그제서야 페넬로페가 남편을 받아들이고요. 오디세우스는 다음날 아버지 찾아갔다가 거기 죽은 사람들 친척이 와가지고 싸우다가 아테네 여신이 말려서 거기서 싸움이 끝나는 데서 오디세이아가 끝납니다. 조금 심심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모든 작품이 끝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은 오디세우스는 그 후에 내륙에 갔다가 그 포세이돈한테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고, 자기 아들이 키르케의 아들이 키르케한테서 난 아들이 와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잘못 죽여서 그 물고기 그 가시로 된 창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제가 처음에 오디세우스 죽는 데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게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들한테 죽는 게 영웅시대의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번 학기에 그 예고했던 대로 드디어 그 오디세우스 죽는 데까지 다 도달을 했는데, 그냥 시간이 항상 없어가지고 많은 설명을 못 드렸고, 그런데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교재 보시고요. 항상 특히 끝부분에 가면 너무 허둥지둥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다른 책들도 읽어가지고 신화 지식을 더욱더 넓히도록 하시고요.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